네, 그러면은 제가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메일로. 여러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죠? 그러면 제가 워드 파일을 보내봐 드리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네, 우리 세 분에게 제가 한 문제에 들어있는 걸 보냈어요. 워드 파일인데요. 다운로드해서 거기다 여러분 거기다 훈련생에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 예,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여기다가 답을 1번 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보내봐 주시죠.
배자연 씨 보내주신 거에 여기 저장을 안 하고 다시 보내셨나요? 아무것도 답이 안 달, 이름도 안 써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첨부해 주신 자료에. 안 고쳤는데요, 선생님. 그냥 답만 하고 이름만 쓰고 그냥 바로 보내서 선생님 보내신 거에 안에 내용만 수정하고 예. 제목은 수정을 안 하고 보냈어요.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요? 아니, 제목, 아니, 그냥 선생님 보내신 테스트 그대로. 아, 거기다 뭘 제목은- 써보시죠? 안에 내용은 썼는데 안에 내용이요? 안 쓰셨는데? 저장 안 됐던가요? 이름을 썼는데 이름? 안 됐네? 그 워드 안 파, 됐네요? 예, 워드 파일에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아이씨, 이름이. 잘못 눌렀나 봐요. 예, 다시 저장한 걸, 보내드릴게요. 예, 저장한 걸 올리신 게 아닌 것 같아. 음, 네, 연보름 씨 여기 이름 쓰셨, 예, 워드 파일 있으시네. 여기 1번은 답을 안 쓰신 거죠? 여기 이름만 쓰신 거죠? 연보름 씨가. 어디 서은숙 씨 거는 서은숙 씨는 여기 훈련생에다 2를 쓰셨나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 저기 문제에다 일을 썼어야 되는데 훈련생에 일을 썼어요. 예. 내일 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름 써주시고 네. 답은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워드 되네요. 네, 여기 배자연 씨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는 1번 이런 식으로. 네, 워드로 다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워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저기는 부가가치세의 힌트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그래서 부가가치세 힌트는 제가 여기에 우리의 여기 과제방에다가 힌트를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과제방에 게시판이나 과제방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이론, TAT 2급 이론이 있죠. TAT 2급 이론을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다 작성을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홈페이지에다가 공유가 잘 안되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네. 시험이 있고 또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거죠? 아니요, 내일 2과목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5일 날 또 한 과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 시험을 전부 3번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TAT 2급 이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1월 5일 날 또 시험이 한 번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 저기 서은숙 씨만 좀 어려울 거고 우리 두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먼저 그 TAT 2급 이론 힌트. 예. 1번 문제에서는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기말 매출채권 및 대손 충당금은 각각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 보기가 매출채권이 다 보기 4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매출채권만 맞추면 돼요. 예? 이거는 매출채권만 맞추시라 이거. 맞추면 답이 바로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채권만 맞추면. 그럼 매출채권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계정 그려놓고 거기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1월 1일날 매출채권은 얼마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외상매출이 얼마다. 이게 매출채권이잖아요. 또 외상매출 회수액은 얼마다. 이렇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손 처리액은 얼마다. 이게 다 줘요.
회수 불능해서 대손 처리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채권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이게 기말 매출채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 이 파일은 여러분한테 다 가도록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오류사항 중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익이나 비용이 뭐 누락되었거나 오류니까 뭐 중복했거나 하는 것을 찾으면 되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는 것은 수익을 빼먹었거나 아니면 비용을 빼먹었거나 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미상각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증 발행 차금 이런 것을 상각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에 해당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고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하고 그런 건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것이 수익인가 비용인가 그거 잘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런 문제 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형자산 재평가 원가 모형도 있고 재평가 모형도 있는데 재평가는 우리가 우리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여러분 재평가는요 유형자산 재평가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죠. 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재평가 손실은 뭐예요? 단기 비용이에요. 그냥 단기 비용. 이 사실을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사실을 알면 답을 찾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주식 배당 문제를 냈는데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주식 배당이 뭐죠? 주주들에게 현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이.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주식을 주니까 기업은 자본금은 증가하죠. 근데 그 자본금은 어떻게 해서 자본금이 증가돼요?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에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거래죠. 이 주식 배당이라는 게.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하는 거 하나 찾아내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하면 회사의 주식 수는 늘어납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요. 그리고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익잉여금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 자본, 자본금도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알면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결의하면은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 자,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회계 처리하잖아요. 회계 처리하거든요. 어떤 회계 처리를 할까요? 그때 배웠는데. 자, 주식 배당을 10,000원어치 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000원어치 하기로 하고 결의했어요. 누가 한번, 배자연 씨가 한번 어떻게 분개할까요? 주식 배당 10,000원을 결의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분개하죠? 하변에 2월 이익잉여금. 그렇죠. 잉여금. 네, 10,000원. 대변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렇죠. 아, 잘하시네. 좋습니다. 네. 위교 주식 배당. 네. 아, 이거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고맙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분개를 찾아라, 뭐 분개를 써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오는 건 뭐예요? 자본 감소한 거죠. 이게 뭘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여러분 뭡니까? 네? 자본 증가입니다.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부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 배당을 할 때는, 현금 배당은 이거하고 분계가 똑같습니다. 차변은. 근데 대변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아니라 대변이 미지급 배당금이죠. 그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자본. 자, 그 다음에 문제는요,
쭉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저기를 줄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기를, 응? 보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준다 이거죠. 예, 어디 갔어? 붙여넣기. 예,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유동자산 다 더해서 합계 구하고 비유동자산 다 더하면 돼요. 더할 수 있죠 뭐. 예. 뭐 여기 유동자산 3개 보이네. 위에서 쭈루 요게 유동자산이고 밑에 비유동자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할 줄 알면 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기가 이게 4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한국이 주식회 회계를 인수 시에 발행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영업권의 회계 처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삼각하여야 한다. 예. 영업권은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권은 뭐 얼마이다. 뭐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그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딱 찾아내면 돼요.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예, 그런 문제고요. 잠깐만. 이 문제가 좀 잘못됐구나.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 좋게 이걸 좀 맞춰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맞춰놓고 이거는 그래서 뭐
무형자산의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는요. 재고자산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금액을 어떻게, 데이터를 알려주겠죠. 장부상 재고자산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재해 발생 후에 재고자산을 알려줍니다. 얼마인지 빼주면 돼요, 이걸. 그러면 유실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저기가 이제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할 줄 알면 이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액.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를 빼줘야죠. 요걸 할 줄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하는 게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문제 보기가 쉬워요. 보기가. 예.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거 이게 보면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질적 특성의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면은 뭐 여러분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우리 암기하자고 FAT 1급 공부하면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목적 적합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네. 뭐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요 모두를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예, 서로 충돌하는 게 좀 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약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냈는데요.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뭐 공급이다 하는 건 과세된다는 것이고, 공급이 아닌 것은 뭐예요? 과세 아닌 것이 뭐냐 이거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예.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 아 이거는 예. 아 뭐겠구나.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면세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예? 면세를 찾으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화로 문제를 낸 게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11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다가
3번. 예. 이 문제는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그 고지 납부하지 않고 신고 납부할 수가 있죠.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휴업이라든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보다 몇 분의 몇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애정신고나 애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 개인 사업자가 애정신고 때 고지 온 것을 그냥 납부하면 되는데 굳이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애정신고 기간에 몇 분의 몇에 미달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만 알면 여기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애정신고 때 애정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제 12번부터는 이제 소득세 문제입니다. 또 재무제표 문제도 나오군요. 유형자산 문제 더 뒤에. 그래서 12번 문제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되는 금융소득, 이거 물어봤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되는 금융소득. 여러분, 금융소득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끝나고 표 하나 있었죠? 거기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되는 금융소득, 예, 그거 알고 있으면 요 답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요. 2020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총 급여액은 뭐예요? 총 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기 중에서 비과세만 비과세를 잘 골라내셔야 돼. 비과세를 잘 골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거주자로 보려면 일과세 기간 동안에 며칠을 거주해야 된다. 그 일수 있죠? 알면 옳지 않은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하는 건데요. 뭐 기타 소득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옳은 거 하나 있고 세 가지가 틀립니다. 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요령껏 찾아내시면 되고, 16번은 네, 아주 쉬운 문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그 취득세는 포함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포함해야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게 보기 중에 하나 있어요. 예,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예, 어떤 상황을 쭉 설명을 해놓았을 거예요. 18번. 그 상황을 보고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 딱 계산해내면 돼요.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입니다. 여기서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금을 구분할 줄 알면 되죠. 자, 19번. 매출원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매출원가 총평균법으로 구하려면요,
이거 뭐예요? 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응? 기초와 매입액의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하죠. 구한 다음에 매출 수량, 매출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 곱하면 돼요. 알죠? 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네, 어떤 거래 상황을 줄 겁니다. 그 거래 상황을 주면은 차변,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가부가 금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20문제가 나갑니다. 이거 설명하다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요런 내용으로 그 TAT 2급 2로는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네, 부가가치세 평가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가가치세 평가의 요 힌트하고 이걸 같이 제가 여러분의 카톡방 또는 그 지금 우리 여기 홈페이지 있죠? 여러분 그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어느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